자, 24장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하긴 할 건데, 설명을 할 게 아니라, 3번에요. 우리 생각을 좀 같이 좀 해보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함수가 지금 f하고 g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가 두 개 같다는 말의 의미를 좀 기억을 좀 생각을 합시다. 요거 좀 생각하고 갈게요. 함수가 언제 같죠? 함수가 두 개 언제 같아요? 함수가 두 개 같을 조건이 뭐냐? 왜 같은 걸 지금 내가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집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었는데, 집합 두 개가 같을 조건이 뭐였죠? 기억나요? 집합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두 개의 원소가 같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었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라는 거를 정의한 적이 있죠. 약속을 한 적이 있죠. 했다니까. 책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이거 24-3번 같은 경우도 함수가 지금 두 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를 알아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건지를 조금 얘기를 좀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하고, 문제가 쉬워가지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합부터 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집합 A하고 집합 B가 같다라는 거 어떻게 약속을 했더라? 약속을 한 거.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소가 두 개 같으면 된다고.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냐 이거죠. 정의하느냐. 예를 들어서 수투 같으면 수투에만 가도 연속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연속의 정의가 나는 생각할 때 참 깔끔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한 점에서 빵꾸 안 났다는 건 그런 식으로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딱 찍어서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정의의 학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같은 게 왜 자꾸 중요하냐 하면, 같은 걸 약속을 해야 뭐가 나오느냐면 다른 게 나와요. 같지 않은 게. 우리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같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두 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같다라는 걸 왜 강조를 하느냐. 같은 게 있어야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더 많기 때문에 같은 걸 약속을 하면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거다 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두 개도 같은 이유인데, 기억 안 나요? A가 B, A 집합 두 개가 같다. 알잖아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A가 B의, 이게 아니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A에 있는 게 전부 다 B에 있고, B에 있는 게 전부 다 A에 있다. 그러면 두 개가 원소가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가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대응하는 함수 값이, 즉 함수의 규칙이 일단 같으면 되겠죠. 맞아요. 함수의 규칙이 같으면 돼. 예를 들어서 그냥 fx가 x제곱이고 gx도 x제곱이라고 치면, 이렇게 두면은 함수가 두 개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함수를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만대부터 만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함수 두 개가 같아요. 이게 나타나는 게 다르죠. 얘는 이쪽만 나타나는 거고, 얘는 전부 다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어디다? 정의역 차이죠. 기억하셔야 될 게, 함수가 두 개 같다는 거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를 자꾸 많이 놓쳐요. 지금 3번 문제도 정의역이 두 개 같게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대응을 시킬 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저기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함수가 두 개 같으려면 정의역도 같아야 되고, 정의역이 같고 규칙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 규칙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함수가 두 개 같은 게 정의역을 좀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옛날에 수능 문제였는데, y는 로그 a의 절대값, 아니다. 절대값 x가 아니고, 이거하고 이 함수 두 개가 같은 거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수능 문제 가나다의 보기로 요거 두 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보기에. 이거 두 개 같아요, 달라요? 이거 두 개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는 안 되지. 2대2. 야, 하나의 편, 둘 중에 하나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선택해, 그냥.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내가 이 끝에까지 얘기한 거 못 들었냐, 씨. 내가 얘기한 거 못 들었냐고.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니까? 이거 정의역하고 이거 정의역이 달라요. 얘는 실수해서 0을 뺀 거고요. 얘는 0보다 큰 겁니다, 그냥. 두 개의 정의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1억을 물었다니까, 수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낚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함수가 같다라는 거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의역이 같다라는 걸 자꾸 잘 놓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놓친다니까, 이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수능에 물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제 안 까먹겠지. 그래서 뭐 3번을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정의역이 같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의역이 같고 대응 규칙이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규칙 같은 거는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6, 7, 8, 9를 하려 했는데 6번 할까요? 6번 안 해도 되겠죠?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가에 있는 거 있죠? 6번에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거를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fx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여기 있는 gx, 이 gx가 상수함수라는 얘기지 f가 상수함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덩어리가 상수함수라는 얘기지 f가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닌 겁니다.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상수함수로 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0으로 가야 되니까 f1하고 마이너스 1은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1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1이 4라고 하고 f1이 3으로 가면 제일 크죠. 2는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찾으시면 간단히 되고요. 7번 문제도 아주,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맞다면 수능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fx가 모든 0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더하기 2배 f의 x분의 1, 이 지금 x 3x네. 근데 이제 문제는 fx는 1의 두 근의 합을 찾아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에 수능에 이게 왜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1학년 과정에 배웠던 것도 다 수능에 포함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출발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 아닌 모든 실수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시자. 그 다음에 fx는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fx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맞나요? 그래서 아이디어 네, 이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x 자리에 전부 다 뭘 집어넣는다? x분의 1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f에 여기다가 x분의 1 넣고 더하기 2배 f의 x가 될 거고, 여기는 3의 x분의 1 요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얘하고 날려버리면 되죠. 연립방정식 풀듯이. 되겠어요? 얘하고 연립방정식 풀듯이 얘를 날려버리면 fx, 여기 fx가 있기 때문에 fx가 찾아져요. 그렇게 하면 간단히 풀립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를 좀 기억을 하시자. x 자리에 x분의 1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다. x가 0이 아니다. x분의 1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죠? 0 아니라는 말은 x분의 1하고 관련된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뭐 모든 실수기 때문에 이런 거 대입하는 거 정도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 2배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빼버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에 8번 8번은
어느 쪽? 네, 추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자연수에서 F는 자연수에서 이게 지금 자연수에다가 0을 집합한 걸로 보내는데, 네. 다음에 P가 소수면 F의 P는 1일 것 같고요. 나는 네, F에 MN을 넣으면 이게 M 곱하기 F의 N 다음에 뭐죠? 더하기 N 곱하기 F의 M. 근데 F의 2의 2018제곱은 얼마냐? 네,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이거는 왜 붙었을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왜 붙었을까요?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왜 뜬금없이 왜 붙었을까요? 이 함수 값이 지금 f 자체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절대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0을 포함을 한다고 0 이상의 자연수다, 정수다 이렇게 했는데 공역을요. 0으로 왜 줬을까요? 0을.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1이 문제가, F1이 문제가 되긴 하네요. F1이 문제네요. 1 빼고는 다 되는데 1은 어떻게 처리하노? 네, F1 때문에 그랬네요. 네, 이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지금 여기에 이게 붙었느냐? F1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1 넣고 1 넣고 1 넣으면 F1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 0을 준 겁니다. 좋은 주식,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소수니까 2부터 나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을 처리하려고 여기 지금 0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공역에. 네. 음의 값 자체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네요. 1러니까 1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얘는. 네. 그 다음에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조금 필요로 하는 능력이 수학에서 조금 필요로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추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규칙 찾는 겁니다. 규칙을 찾는 건데, 이거를 찾을 때 수학에서 지금 규칙을 찾을 때 몇 가지 요령이 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하고 많이 좀 맞닿아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규칙이란 말이 실제로 함수잖아요. 규칙에 대한 거다, 함수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조금 더 수학 이래 가면 어디 수열도 규칙에 대한 거죠. 근데 수열이 왜 규칙이냐? 수열도 함수니까 그래요. 수열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열 쪽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규칙을 많이 찾게 되고 그걸 추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직은 경험이 일천하니까, 경험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 몇 개 준 거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들 자체를 접한 게 조금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쓰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찾는 거냐. 다음에 여기 지금 묻는 게 2의 2018인데, 그쵸? 우리 답을 내야 되는데 2018, 2의 2018하고 이 조건 두 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얘는 지금 소수에 대한 얘기고 얘는 두 개의 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엮어야 돼요. 그죠? 이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하고 이거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두 개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출발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 개를 엮으면 어떻게 돼요? 2의 2018을 F의 2 곱하기 2의 2017로 바꾸겠다. 요 정도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는 이렇게 하라고 줬잖아요, 그냥. 맞죠? 얘 이렇게 하라고 준 거니까 그게 맞춰서 쏙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에 규칙대로 써버리면 2의 2017에 F의 2, 다음에 2배 F의 2의 2017 정도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F2는 필요가 없으니까 됐고, 1이니까 됐고, 그러면은 이제 요걸 다시 한 번만 더 쓰도록 할게요. 2의 2017이고, 2배, 얘도 다시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칠 수 있죠. 2의 2016에 F의 2,
더하기 2배 F의 2의 2015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2의 2017이 여기 있고 요거 하나 곱하면 2의 2017 이거 1이니까 됐고, 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요 얘기죠. 한 개 더 생겼잖아. 2의 2017이. 그러니까 얘하고 얘 해서 몇 개? 2개 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에 F의 2의 2015가 됐죠. 6. 집중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잖아. 그죠? 집중 좀 해주세요. 틀린 거 자주 빨리 찾아야 돼요. 맞나요? 자,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합시다. 2의 2016 저걸 바꿔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2017이고 더하기 2 제곱에 똑같이 2의 2010 얼마? 5죠? 5 곱하기 F2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F의 2의 2015죠. 이제 네, 이거 또 날리고. 자, 그러면 여기도 2의 2017이죠. 맞나요? 그럼 2의 2017제곱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고요. 3개.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세제곱에 F의 2의 201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번 했을 때 요 모양하고 3번 했을 때 요 모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패턴을 찾는 거니까요. 규칙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과정은 요 얘를 어쨌든 계속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분해를 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해 나가겠죠. 어디까지요? 얘가 얼마 될 때까지? 2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3, 여기는 3 똑같고 요거 두 개의 합이 지금 얼마죠? 2018이죠. 요거 두 개의 합이 2018이잖아. 그럼 이거를 계속 몇 번, 이거는 실제로 이거 지금 몇 번 할 수 있다? 2015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서 요거 두 개, 요거는 계속 차수가 한 개씩 줄어들고 이거는 지수가 한 개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2018에 2에 2017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2에 아닌데 이거 2018 아닌 것 같은데 2017인가요? 2017이 되고 얘는 2에 2018이 되겠죠. 이 부분은 지수의 합이 항상 2에 2018로 나오니까요. 맞죠? 마지막에 F2가 되는데 F2가 1 되어버리니까 여기 한 개 적죠. 맞나요? 그래서 2에 2017로 묶으면 여기가 2018이 되고 여기 2를 한 개 올려가지고 1009 곱하기 2에 2017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하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 다들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잖아. 좋은 자세입니다. 바람직해요. 그래서 아까도 계산을 하는데 지금 보여줄 거는 뭐냐면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를 예를 들어서 얘를 4, 8 이렇게 써버리면 찾기가 좀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패턴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어떤 수에 예를 들어 4 곱하기 5가 생기면 이걸 2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패턴 찾는 데는 조금 불편해요. 규칙을 찾을 때는 조금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수를 20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쭉쭉쭉쭉 써보셔야지 뭐가 찾아진다고. 아시겠죠? 물론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쓰면 찾을 때 불편하다고요. 규칙을 찾을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요 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찾을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지수에 가는 거니까 지수도 그대로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론할 때 가능하면 숫자는
이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형태 그대로 쭉 좀 가져 몇 개만 써보시면 찾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추론을 해 보셔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좀 잘 쉽게 기르기 힘든 능력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수학이 5개 영역 중에 5개, 6개, 6개 네, 있는데 추론하는 게 잘 안 키워집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가면 문제가 되냐면 이게 어디에 가서 문제가 되냐면 수열에 가면 문제가 좀 생겨요. 추론을 못하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추론 문제가 수열에 가면. 거기서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연습을,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니까 뭐 이렇게 찾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서는 어쨌든 찾아야 돼요. 연습 좀 하셔야 된다고.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그대로 가져가는 거, 이거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면서 찾는 게, 패턴을 찾는 게 유리할 거라는 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은 뭐 별거 없지 않아요? 9번은 뭐 별거 없지 않나? 있나? 다 지워버리자. 야, 오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아주 즐거운 수업, 재미는 나만 있나? 자, 24회 9번. 함수를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봅시다. C의 AX를 1이 나올 때가 있고 0이 나올 때가 있고. 자, 이거는 X가 A의 원소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X가 A의 원소가 아닐 때,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네. 원소면 1 나오고 원소 아니면 0 나온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보여라. 첫 번째, 보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왼쪽, 오른쪽 같은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A의 여집합에 대해서 보면, 이래서 지금 A의 X를 뺀 거 아니냐. 요거는 간단하게 증명이 쉽죠. 첫 번째, 그냥 X가 A의 원소다. 그러면 좌변은 얼마죠? 좌변은 0이죠. 0은 1 빼기 1이죠. 좌변 우변 같죠? 두 번째, X가 A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이거는 1 빼기 0죠. 좌변 우변 같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A에 있냐 없냐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2번을 갖고 와버리면 조금 지저분해져요. A 교집합 B에 X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제 이거를 만족을 하는 걸 찾아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이건 조금 좀 지저분해져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그냥 요거는 정의 그대로 왼쪽을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볼게요. 이거 같으면 언제 1이 나옵니까? X가 A 교집합 B의 원소일 때 이렇게 되죠. 맞죠? X가 A 교집합 B의 원소일 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X가 A 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닐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노? 네, 요거 두 개로 나눌게요, 그냥.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나눠보면 되잖아요. 요쪽을 기준으로 보면 얘하고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같은 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확인해도 되잖아. A하고 B를 기준으로 보면 많아지는데 요걸 기준으로 보면 두 개만 딱 나눌 수 있잖아. 얘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 이 안에 있느냐 아니냐니까. 요걸로 봅시다. 이쪽으로 봐버리면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 X가 A 교집합 B의 원소다 라고 하면은 우변은 1이고 얘는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니까 이거 1이죠. 맞죠? 맞아요. 같죠? 두 번째, X가 A 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건 0인데 이거는 0인데 하나는 여기 뭐 둘 중에 하나, 둘 다 0일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0이겠죠. 둘 다 0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으면 둘 다 0인 거고. 맞나요? 지금 우리가 본 건 여기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만약에 x가 여기 있으면 하나는 1이고 0이고 여기 있으면 하나는 0하고 1이고 여기 있으면 둘 다 0이고 어쨌든 좌변 우변 값은 이제 같게 나오죠. 함수값이 같잖아. 대응하는 게 같다고. 좌변 우변 같은 거라고. 3번이 문제인데 아이디어를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하기에는 좀 뭔가 있겠죠. 뭐가 좀 있겠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변을 만들어낸다 이건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모의고사, 강연 올라가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세트 문제잖아요. 세트 문제 1번, 다음에 2번. 1번이 참이고 2번이 참인 걸 지금 밝혔잖아요. 그럼 세트 문제 할 때는 저기서 썼던 거 갖고 와도 된다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돼요. 그게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죠. 가나다 문제 참거지 판단하는데 보시면 1번 뭐 가가 막 기억이 맞아. 니은도 맞아. 그럼 디귿 할 때 기억하고 니은에서 썼던 거 갖고 와서 푸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거를 따로 놀면 좀 힘들어져요. 이거 두 개하고 관계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얘는 얻은 거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1번하고 관계 있겠죠? 되겠어요? 얘는 1번하고 관계가 있겠죠? 왜? 1 빼기 그냥 C의 A 교집합 B로 갖고 와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1번을 쓰면, 그죠? 바뀌긴 하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저기 1번, 2번에 합집합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합집합에 대한 얘기가. 맞죠? 없잖아.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1번을 먼저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합집합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2번을 먼저 쓰고 1번을 쓰는 걸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합집합을 봐버리면 1번 먼저 써버리면 조금 막히죠. 합집합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 2번을 쓰는 걸로 A의 여집합의 X, B의 여집합의 X, 다음에 얘는 전체 1에서 교집합의 X 이렇게. 그러면 1번, 2번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1번을 이 상태에서 1번을 쓰면 요 모양, 아니 요 모양이란다. 맞나? 그쵸? 네. 그러면 요 모양을 써버리면 여기에서 1-C의 A의 X가 되고 1-C의 B의 X가 되고 1-C의 A 교집합 B X.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거 플러스죠? 맞죠? 2번이죠? 그러면 날라가죠? 맞나요?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거 이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지워져 버려요. 맞죠? 그러면 남는 게 여기 1 하나 남고 마이너스 C의 A의 X 하나 또 마이너스 C의 B의 X 하나 더하기 1 하나 남죠. 여기 한 4개 중에 한 개는 날렸으니까 따라서 이제 2배 이제 C의 A의 X하고 C의 B의 X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이거를 왜 2번을 먼저 쓰고 1번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3번을 하는데 1번, 2번이 맞다는 거 보였으니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도 좀 경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자주 봅니다. 이런 것들은 2학년만 돼도 자주 나와요. 아니다, 1학년 때 모의고사 치면 3월달 되면 3월달에도 뭐 도형이니까 뭐 꼭 이런 형태는 있을 건데 도형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는 하여튼 이런 정도고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수학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인데, 그 단원이거든요. 우리 목요일 날 볼 건데, 잘 해오셔야 돼요. 문제가 좀 생각할 게 좀 많고 잘 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유정이 어제 시험 어제 수투 봐서 알겠지만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기본 잘 돼야 되죠, 개념이. 개념이 되게 잘 잡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수투 하는데 되게 지장이 없어요. 뭐 수원도 뭐 지수록은 간단하게 되는데. 하여튼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공부 좀 열심히 잘 해서 우리 목요일에 만나요.